퇴근 후 집에 들어선 한 남성. 거실에는 장인 장모님이 계시고 화장실에서는 형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는 아내가 이모님과 함께 저녁을 준비 중인데요. 벌써 한 달째 처가 식구들과 강제 동거 중이라는 남성. 대체 이 가족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자, 사방 가족분의 제보인데요. 대체 그 동거 중이라는 남성 누굽니까? 아, 네. 정말 이제 속 터지는 사례더라고요. 제보하신 분은 40대 여성이고요. 이 남편이 휴대전화 하는 것을 봤는데 그 휴대전화 게임 목록 중에 어떤 아이디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 남편의 이름 앞뒤로 하트가 있는 거예요. 그 하트를 보면 예를 들면 뭐 박준 변호사님은 박지훈 이러고 양쪽에 하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성의 촉이 있었으니까 둘이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 사람한테 내가 연락해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남편이 겁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바로 사실은 불륜이었어. 그러면서 미안해 막 이렇게 실토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에게도 찾아갔어요. 보니까 14살 연하의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 내가 정신이 없었다면서 울고불고 사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울고불고 사과를 했는데 다음 며칠 후에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왜요? 우린 바람 피운 적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증거 있냐라고 얘기해요. 둘이서 아마도 변호사를 만났는데 증거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잡아떼기로 결정한 것 같다면서 도리어 네가 의부증이라서 난 이혼이 하고 싶다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변호사 진짜. 네. 아니 변호사가 네. 이거 증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탁 태도를 돌변하더라잖아. 네. 변호사 진짜. 자, 백다현 아나운서 결국 이혼 소송에 네. 돌입하면서 불편한 동거에 들어갔다고요. 네, 근데 이때부터 좀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부러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요. 아내가 한 짓이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좀 사진을 찍어 놓는다거나 아침 6시에 TV를 시끄럽게 틀어서 여성을 깨우고는 여성이 화를 내면 녹음을 해서 증거로 삼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유책 배우자로 몰기 위해서 온갖 시비를 만들어서 시비를 걸고 증거를 수집한 건데요. 심지어 몰래 홈캠을 설치해서 감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성이 경찰에 도움도 요청해 봤지만 남편도 집주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야, 이 아내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빌드업을 하고 있는 이 남편. 자, 결국 아내도 반격의 카드를 던졌습니다. 제보자 여성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친정 식구들한테 좀 와달라고 해서 같이 지냈는데 저희 엄마가 막 어떻게 좋은 말이 나가겠어요. 아니 저 뭐 쓰레기 같은 놈인 잘라버려야 된다 이랬더니 협박죄. 자를 것도 없어요. 막 이랬더니 모욕죄. 다 이제 저희 가족들 다 고소한 거예요. 자,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네. 우리 여기 사연자 집에 응원군으로 그렇죠. 친정 식구들 불렀어. 자, 그랬는데 이 세상에 내 여동생을 저렇게 속썩이는 얼마나 진짜 화가 나.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그렇죠. 단둘이 있기 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무섭죠. 부모님, 오빠, 이모, 고모 이렇게 불렀는데 이 남편이 처가 식구 보자마자 욕설을 했던 것 같아요. 당연하지. 욕설하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이 친정 엄마가 확 저 나쁜 놈, 확 막 거기를 확 잘라볼까 이렇게 어디를 잘라요? 확 거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오빠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엄마 뭐 자를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확 거기를 잘라볼까를 협박죄로 고소를 하고요. 막 거기도 없다라를 모욕죄로. 그러니까 협박죄는 어떤 해악의 고지거든요. 자른 해악의 고지. 모욕죄는 어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등으로 고소당한 사람이 친정 부모님, 오빠, 이모, 고모 등 6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까 그 변호사가 코치해 준 거 아니에요, 손 변호사님? 네, 뭐 상대방이 법적인 조력을 받으면 또 우리 측도 법적인 조력을 또 받아서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죠.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성이요 평소에 알고 있던 남편의 온라인 아이디를 통해 가지고 모텔 결제 내역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해당 모텔로 가서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제 모텔 주인이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하지만 함께 간 친정 엄마가 울면서 사정을 하니까 영상을 줬습니다. 이거를 확인했는데 참 민망합니다만 이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이 두 남녀가 서로 이제 꼭 끌어안고 이제 입맞춤하는 그러면서 이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까지도 확보를 했는데요. 이제 친정 엄마가 이걸 보고 났더니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위의 직장으로 달려갔는데 또 참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때마침 그때 이 사위가 상간녀를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지나가는 장면을 또 보게 된 겁니다. 아이고야.
어제 장모와 사위 간의 차량 추격전까지 벌어졌는데요. 예. 그 후에 친정엄마가 이 상간녀의 집 앞에서 사위와 말싸움까지 크게 벌인 일까지 결국은 점점점 일이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친정엄마 입장에서야 저러고도 남지. 네, 그리고 또 충격적인 복수를 했습니다. 남편이 이 아내 상사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이 상사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었는데 그 상사에게 이 여자는 의부증이 있고 내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는 파렴치한이다. 이 여자는 도덕성이 없고 아주 악질이니까 세상에. 반드시 회사에서 잘라야 한다. 이런 문자와 이메일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직장 상사가 바로 여성에게 보여주고 이제 여성이 그간의 사연을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상사가 또 어이가 없어가지고 듣고 나서 여성에게 꼭 힘내서 승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역을 사줬다고 합니다. 이후 여성은 남편을 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하나 더 남았습니다. 네. 남편이 장모님을 또 고소했어. 야, 직장을 자꾸 찾아오고 자신의 내연녀를 쫓아온다는 이유로 장모를 스토킹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장모 이미 뭐 협박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고 다시 또 스토킹 고소당했는데 근데 다행스럽게 예. 얼마 전에 이 어. 남편이 무차별로 고소했던 모든 범죄 거의 다 무혐의가 나왔다고 하고요. 이 얘기 들으니까 그거 생각납니다. 뭐예요? 너 고소. 예, 그럴 뭐. 수 있죠. 그리고 어차피 무혐의 나왔는데 예전에 어떤 변호사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이 고통이 좀 있었는지 장모 친정 엄마죠. 친정 엄마가 최근에 암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스 받으셨구나. 이 암말기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무혐의 받은 걸 다투는 방법이 항고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남편 같은 경우는 장모의 스토킹죄 무혐의에 대해서 항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말기 암 장모 이 무차별 고소한 사위 이제는 이 사연자 제보자께서 복수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 일단 손 변호사님부터 좀 네. 처방을 주시죠. 사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회복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이긴 합니다만 엄청 치고받고 싸우고 법정 공방까지 벌인 후에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화해하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존재해요, 그런 경우가. 놀랍게도. 그런데 예. 지금 이런 상황, 게다가 또 이제 여성 입장에서는 친정엄마의 건강까지 악화된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사실 배제해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법적인 어떤 공방을 이어가면서 완벽하게 이기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여기에 더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슬픈 일들 그리고 가슴 아픈 일들 또한 화나는 일들을 겪고 있지만 이것들을 다 겪어낸 다음에 이겨낸 다음에 내가 더 행복하게 살 것이다. 내가 더 잘 살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나마 이 어려운 고비를 좀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손 변호사님의 말씀은 법적인 어떤 솔루션보다는 그냥 내 내면의 어떤 평화를 찾는 게 뭐 이기는 것이다. 약간 그런 말씀 같아요. 법적으로는 뭐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니까 법적인 대응으로만 그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박 변호사님. 지금 문제 중요한 거는 남은 거는 아마 스토킹죄 같아요. 뭐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남편이 이렇게 했던 게 무고죄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무고죄가 되긴 좀 어려워요. 아예 없던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뭐 그나마 그 얘기를 한 건 사실이니까요. 이게 협박죄가 되고 안 되고는 그 판단을 받은 거기 박 때문에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연자께서 네. 수비만 하고 계시잖아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수를 원하시잖아요, 지금. 그 복수는 이제 민사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뭐 부정행위를 했다 해가지고 이제 간통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사실 형사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등등의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사실 이 사위의 회사에 찾아가서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강하게 표현한 것도 강한 어떤 그 공격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딸을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박 교수님. 네. 정말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셨으면 네. 암이 걸리셨어. 네, 어머니가 제일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딸이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걸 보면 가장 속상한 건 어머니시죠. 사실 모텔 증거도 어머니가 가져오신 거나 마찬가지고 이 뭐 협박죄나 스토킹도 다 어머니를 상대로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악질이죠. 왜냐하면 딸의 가장 약한 점이 어머니라는 걸 알고 있고 어머님의 가장 약한 점이 딸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렇게 그래서 좀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어머님이 건강을 회복하셔야 이
따니 천추의 한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 건강에 좀 힘쓰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법적 공방에서 집도 뺏기지 말으셔야 되겠고 이 내연녀에게도 책임을 좀 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태까지 그렇듯이 친정 식구들도 잘 도와주셔가지고 어쨌든지 모든 법적 소송에서 이기는 게 가장 첫 번째 복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박혜영님 어처구니 없네요라고 하셨고요. 박연숙님 사연자님 남편보다 더 행복하실 겁니다. 어머님 건강부터 챙기시고 이혼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